혼자 사는 여성.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뭔가 집에 있는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여성도 작년 6월에 네.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집을 다 뒤져봅니다. 혹시 오호. 없어진 게 없나? 네. 찾아보니까 자기 옷방에서 옷가지에서 옷 5점이 사라진 걸 세상에.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경찰에 이 범인을 잡아달라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딱 들어만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둑을 잡았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네,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26살 먹은 휴학생, 대학 휴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어린 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자백을 받아낸 거죠.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 집을 1년 동안 수차례 걸쳐가지고 자기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락날락했다는 거죠. 대박 사건 1년간요? 그렇게 아니 그럼 이 집에 혹시 몰래 비밀번호를 뒤에서 보고 외워왔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2019년 6월 달에 이게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 가스 배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이제 2층 창문을 열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 새벽에 만약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어떤 강도라든가 또 다른 어떤 뭐 성범죄 이런 것을 저지르려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 주인이 주기적으로 새벽 요때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구나. 세상에. 그것을 이제 알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안에 보면 뭐 사진 같은 것도 있으니까 20대 중반이니까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2019년 6월 달부터 2020년 6월 달까지 1년 동안 주로 바로 새벽 4시, 5시에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한 총 12번 정도를 그렇게 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들어와 가지고 잘 몰랐었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와서 그 옷을 5개를 갖다 훔쳐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알게 됐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상상만 해도 오싹한 게 그냥 몰래 들어왔는데 주인이 없어서 어떤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집을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방 구석구석을 일일이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온몸이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소름이 끼쳐요. 1년에 12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매달 무슨 가스 점검처럼 들어와서 사실 물건이 사라진 걸 알고서야 신고를 했지만 그전까지는 이 여성이 침대에서 있었는지 화장실을 사용했는지 부엌에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여성은 이 집에서 좀 있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사를 가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혼자 사셔야 되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서 뭐 옷 5벌이라고는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충격과 그다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이 범인에게 좀 받아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여성은 얼마나 정신적 충격 받았을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정말 밟히는 법이에요. 결국 이 남성 검거됐고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남성이 아까 옷 5개 훔친 거, 그러니까 주거 침입을 해서 밤에 옷을 5개 훔친 거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는 없죠. 뭐 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네. 그래서 이 남성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면했다라는 거죠. 일단은 판사 입장에서는 뭐 1년에 12번, 이거는 범행 횟수 너무 많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네. 일단 전과도 없고 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나이가 아까 26살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범행 수단이 더 강력 범죄 나가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느낄 트라우마나 피해자가 느꼈을 그런 정말 엄청난 공포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집행유예면은 법정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맘만 먹으면 그 여성이 사는 집 올 수 있잖아요. 이 여성 모르긴 몰라도 그 집에서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이게 일종의 스토킹 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 이런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양형 기준이 조금 올라갔어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피해자인 여성분들이 느낄 공포감을 좀 생각해서 현실적인 처벌 수위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판사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합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러네요. 왜 판사님이 대신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용서를 해주는가. 아하. 반성 안 하는 피고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정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의 이 판사들이 너무나 쉽게 좀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요. 하는 경각심 있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법원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런 세상인 겁니까? 정말로 국민의 법 감정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